네, 안녕하세요. UK 스터디 앤 커리어 톡스의 네 번째 세션, 영국 석박사 졸업생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실 강신혜입니다. 이번 졸업생 세션에는 두 분의 연사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리즈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마친 후에 현재 의료 AI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홍석준님과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졸업 후에 현재는 네덜란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계신 안영훈님을 연사자로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영국 대학원 생활에 대해 정보를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UK 스터디 앤 커리어 톡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약 50분간 우리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열렬한 반응 보여주시고 질문도 작성해주세요. 영국문화원의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다른 참여자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주시거나 공격적인 채팅 작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 퇴장 조치 대응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6개의 모든 세션을 참석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마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에어프랑스 KLM에서 후원하는 영국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연사자분들 모두 영국 유학 후에 퇴사 후에 영국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신 과정, 코로나 시기에 영국 유학 경험담과 취업 후기까지 진솔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 분이 영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고 두 분께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홍석준님 혹시 네, 카메라 켜주실 수 있나요? 켜있지 않을까요? 지금 안 보여져서.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보이실까요? 혹시 보이세요?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말씀 아깐 부탁드려요. 보였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네요. 보이신다고 하네요. 네, 두 분 다 보이시는 거 맞죠? 지금은 안 보여요. 저한테는. 안 보인다고 하세요. 네, 저도 방금 안영훈님이 전까지 네. 영상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네. 한번 제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안영훈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영훈입니다. 현재 흐로닝원 대학교에서 국제경영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안랩에서 근무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국제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는 이제 회사와 박사를 동시에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더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사 졸업 후에는 요크 대학교, 유니스트 그리고 연대에서 강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흐로닝원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국 유학을 2016년 9월부터 시작했고 2020년 3월에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한 후에 이제 8월에 최종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맨체스터에서 살다가 사실 박사 2년 차부터는 이제 TA일이나 뭐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이 아니고서는 사실 학교 갈 일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아내가 요크 대학에서 석사를 시작해서 2018년부터는 이제 요크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두바이나 뭐 밀란,
뭐 덴마크 등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박사 과정 중에는 박사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동 연구 그리고 여러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그 박사생들에게는 이제 3년 동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파운드 정도 학회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나 워크숍 등을 다니게 되면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교수가 되는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흐로닝원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박사를 한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의 박사 과정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학생이 가장 다른 점은 이제 학생이 온전히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 역시 이제 스승과 제자 뭐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그만큼 많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받아온 미국과 뭐 한국에서의 방식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 시스템에 난감하기도 했는데 이런 자율성 덕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립성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모두 다 영국 사람이 아니고 뭐 인도 분들 계시고 뭐 아시아권에서 오시는 지도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박사생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임감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애뉴얼 리뷰를 통해 다음 학기로 올라갈 수 있는지 평가를 받고 또 박사 논문을 주어진 기간, 뭐 최대 4년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영국 같은 경우엔 수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석사 학위만 받고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치열하게 그 기간 내에 끝내려고 아무래도 집중해야 되죠. 저도 집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한 후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박사 지원할 시기에 이 영국 박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고자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대학원 생활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홍석주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홍석주님 다행이네요. 네, 발표를 이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9년도에서 20년 그렇게 1년 영국에서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하고 왔어요. 리즈 대학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리즈 시절이라는 리즈가 여기 리즈라는 지명에서 왔거든요.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이 있어서 네, 같은 리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제 와이프 사진들도 PPT에 있을 텐데 와이프도 1년 휴직을 하고 저랑 영국에 같이 갔고요. 정말 좀 외국에서 보내는 그런 특별한 신혼 같은 느낌이 정말 좀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쌓고 왔고 그 오른쪽 아래 화면이 저희가 영국에 계신 그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스냅 촬영을 했던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냅 촬영도 해보고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제가 생활했던 그 시기에 반은 코로나가 없었고 나머지 반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왔었는데 일단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정말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뭐 모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영국에는 영국에서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와서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뭐 이제 음식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막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영국에 있는 뭐 현지 그런 집에도 가서 방문을 하고 좀 현지 친구들이랑도 많이 어울릴 수 있었고 뭐 이런 특별한 그 경험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PPT가 별도로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일단은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유튜브를 영국에 있을 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모닝와이드 PD 분이 작가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국에서 지금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인터뷰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점점 이제 규제도 좀 풀리고 그리고 막 여행도 되게 다니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차도 렌트를 해서 오히려 그 자연을 막 운전해서 다니니까 정말 예, 환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게 운전하는 곳이 그 위치가 달라가지고 운전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니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정말 좋은 기억이 됐어요. 제 유튜브 보면은 간혹 그 무슨 운전한 사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은 네, 그렇게 영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공부한 것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진료과 추천봇이라는 베타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막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금 SNS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웹상에서 이제 배포를 한 건데 이제 증상을 막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공부했던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증상인지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어떤 진료과를 가라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지금 없는 서비스인데 아니면은 지금 뭐 별로 안 알려진 서비스인데 이런 걸 막 도전하는 뭐 이런 즐거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지도 교수님이랑 계속 관계를 가지고 와서 안영훈 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석사 공부할 때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좀 되게 수평적이었어요. 좀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컨택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스페인에 가서 이제 학회 발표를 하고 왔고 이제 올해도 작년 11월에 논문을 하나 또 냈는데 이 공동 연구한 논문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도 올해 3월에 갈 예정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배워온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한국에서 좀 제 경험과 좀 그런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도 영국에 왔지만 한국에서는 좀 영국 생활보다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컴퓨터 학원에서 머신러닝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소개를 들으니까 궁금한 점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후에 영국 유학을 선택하셨는데 그 결심 과정에 대해 좀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영국을 유학지로 또 선택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왜 그 전공을 또 선택하셨는지 이런 결심의 과정, 지원의 과정을 좀 위주로 먼저 말씀 부탁드려요. 홍석주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그 비전공자로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도 기획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다시 돌아왔네. 죄송해요. 제 카메라가 제 얼굴이 멈췄어가지고, 그 기획 일을 하다가 원래 큰 법률 사무소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알파고 이후에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게 되게 붐이 일어서, 인공지능을 내가 직접 하면 어떨까 이런 커리어 전환에 대한 좀 니즈가 생겼어요. 좀 전문성을 갖고 싶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야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석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영국을 선택을 했던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좀 3년 이미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학위를 빨리 땄으면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1년 안에 그 3학기로 해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메리트였고 그러면서도 1년이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학위이기 때문에 영국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한국에 비해서 영국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영국
다 되게 인공지능이 많이 좀 연구가 좀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의 창립자도 영국의 이제 UCL 대학 그 PhD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홍석준님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커리어 전환을 하신 케이스예요. 원래 법대생이셨고 기획 일을 하셨었는데 인공지능 석사 유학을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하셨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만약에 그 영국 석사를 좀 제가 비전공자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갔으면은 정말 그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3학기를 1년에 막 몰아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6개월 국비 과정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국비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좀 코딩을 하고 하는 부분은 되게 많이 익혀진 상태였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 공부, 뭐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뭐 확률에 대해서 요새 뭐 코세라나 이런 데 가면은 무료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런 강의나 이제 책들 참고해가지고 좀 수학 공부,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뭐 그런 실무적인 공부를 좀 하고 가서 그래도 비전공자였지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질문을 이번에 안영호님께 드릴 건데요. 안영호님, 네, 뮤트 풀어주시고요. 아, 네, 푸셨네요. 네, 퇴사 후에 영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과정, 또 왜 하필 영국을 가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국제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연대에서 석사를 할 때 국제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국제경영학과가 일단 영국에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이랑 한국에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공부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영국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GRE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 일단 영국은 이제 학생이 이제 수행할 그 연구와 학생의 연구 수행 능력을 뭔가 더 자세히 평가하고 오퍼를 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박사 기간이 짧은 편이라서 제가 결혼을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석박사 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업 기간이 좀 짧다는 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박사 지원 과정 중에 나의 연구 수행 능력을 증명하셔야 됐다고 하셨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면 어떤 서류 같은 걸 좀 제출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서류로는 이제 석사 졸업 논문, 그걸 이렇게 인터뷰할 때 설명을 해야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사 연구 계획서, 내가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박사 연구,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컨퍼런스를 참가했으면 그것도 플러스고요. 그리고 이력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전으로 제가 듣기로는 장학금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장학금이었는지, 장학금 지원 과정과 또 장학금 지원 시기,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박사 오퍼를 받으신 후에 진학이 확정된 다음에 장학금을 따로 또 신청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내 장학금을 받았고요. 박사 지원할 때 그 학교 웹사이트를 보면 이제 펀딩 기회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박사 지원할 때 같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사 오퍼랑 장학금 결과랑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오퍼를 5월, 6월쯤 받았고 장학금 결과는 7, 8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영국에서의 유학이 특별했던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홍석준님 먼저 영국에서의 유학이 왜 좋으셨는지 자랑 좀 부탁드려요. 네네. 사실 특별했던 이유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서 온 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뭐 스페인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특별했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단지 이제 수업만 같이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같이 뭐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어디도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정말 그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쌓았던 게 정말 특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 그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도 저희 그 친했던 친구들끼리 줌이나 계속 미팅을 하면서 여럿이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왓츠앱 뭐 보이스 콜이나 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러고 스페인 제가 갔을 때 스페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스페인 여행을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또 친구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있으니까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인공지능이 한국보다 좀 저는 많이 발달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리즈의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그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수업이 한 30개인가 30개가 넘었나 될 정도로 되게 수업이 많았어요. 그만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게 연결되는 게 논문을 쓸 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교수님, 제가 어떻게 그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폭이 되게 넓어요. 이런 거는 좀 한국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영국 교수님이랑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분야는 한국에서는 잘 연구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지가 진짜 많으셨겠어요. 수업을 들으실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들리네요. 네, 그럼 안영훈님은 영국에서의 박사 유학이 왜 특별히 좋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특별히 좋았던 이유는 일단 짧고요. 일단 박사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코스웍에 2년 자유연구인데 1년 코스웍도 사실은 석사에 비해 수업 선택의 폭이 적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학생 스스로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알아서 다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매력적이었고 교수님 스타일도 통제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막 되게 자유로웠어요.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사시는 분인데 가끔씩 영국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되게 자유롭게 만나고 오시면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생소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박사 코스웍 때 인식론, 존재론 뭐 이런 연구에 임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고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니까 연구에 더 빠져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윤리에 대한 수업은 많이 봤는데 연구에 임하는 자세, 뭐 태도 이런 거를 수업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분 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영국에서 유학 중이셨는데요. 물론 지금은 2020년 초에 비하면 많이 이제 제한 조치도 풀렸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로서 그때 공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요. 홍석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가 제가 이제 3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학기 한 중후반쯤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규제가 생기면서 수업이 갑자기 다 오프라인 수업이 갑자기 정지가 됐고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이 다 녹화가 이미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갔거나 하는 건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듣는다는 게 큰 거부감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걱정은 됐죠. 근데 그래도 학교에서 좀 잘 해주셨던 게, 그 녹화된 그 강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정말
잘 그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수업 중에 이제 손 들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경우는 좀 그렇게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채팅으로 질문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 수업도 어쨌든 그 와중에 좀 잘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교수님과 미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몇 번 만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팀즈로 미팅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잘 좀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창의적으로 학교에서 그때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책을 고를 수는 없었지만은 인터넷으로 이 책을 빌리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1층에 딱 준비를 해놔요. 이 학생은 이걸 빌리기로 했다 다 패키징이 돼 있어서 1층에 가서 아이디 보여주면은 제가 빌리고자 하는 책만 또 빌려올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준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리즈에서 공부하고 있는 형한테 좀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냥 도서관 가서 다 공부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하이브리드로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학교마다 좀씩 펄러시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우님은 거의 박사 유학 말미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또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여파는 크지 않아요, 박사생들한테. 박사생은 어차피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네, 도서관 가는 거 아니고서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여파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말에 그 박사 논문 심사가 잡혀 있었는데, 그 전주에 락다운이 돼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됐었어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거의 영국 내에서 첫 번째로 온라인으로 박사 심사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이게 처음이고, 보통 바이바라고 하는데, 이 논문 심사를 바이바를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교수님들도 생소하고, 저도 생소하니까 좀 오래 걸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3시간, 4시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6시간, 7시간 했으니까. 네. 그, 그런 점이 있었고, 뭐, 박사 공부에는 여파가 별로 없었지만, 제가 TA를 하고 있어서, 학부 수업 TA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제 학생들도 당황하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안내하고, 시험은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것들. 네, 채점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TA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박사 과정생들이 TA를 하는 편인지, 또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박사 공부와 TA를 병행하는 걸 추천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박사 공부와 TA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TA를 하는 게, 물론 교수를 하실 분들은 일단 그게 티칭 경력이 되거든요, TA가. 그래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렉처러를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TA를 통해서 요즘에 좀 렉처러들한테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 어드밴스드 HE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TA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T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받았거든요, 자격증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장학금만으로 살긴 좀 힘들어요. 가족이 특히나 있으면. 그래서 TA를 통해서 좀, 네, 돈을 좀 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하시면서 TA에 할애하는 시간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 2년 차에는 뭐,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했는데, 4년 차 때는 많은 교수님들이 좀 TA 해달라고도 부탁을 했고, 저도 아무래도 4년 차 때는 장학금이 끊기기도 해서, 한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8시간도 가능하셨던 거죠? 일을 네, 공부하시면서. 한 이틀에 몰아서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두 분 다 이제 졸업 후 취업 과정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취업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커리어에 영국 유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었는지, 또 혹시 앞으로 커리어 목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홍석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졸업 후 취업은 저 같은 경우는 영국 석사를 가기 전에 그 이제 국비 과정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비 과정을 듣고 일단 그 영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영국 유학이 붙었고 그 좀 시간이 비었어요. 그때 좀 스타트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그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완전 창립 때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일을 하다가 영국을 갔고 영국에서는 아주 조금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개발 일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고 이 회사로 돌아갈지 아니면 말지 이거를 좀 고민했었는데, 회사가 좀 커지고 있고 좀 이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돌아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뭐 영국에서 취업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땐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서 그 영국 현지인들도 취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좀 그래도 같이 해보자 해서 네, 돌아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영국 유학이 제 커리어에 준 영향은 뭐 취업은 제가 다니던 회사로 가긴 했지만 이 회사가 어쨌든 저희가 좀 투자도 받고 좀 커지고 있어서 제가 그 나름 그런 좀 팀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당연히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근데 그 이점 외에도 제가 그 처음에 그 소개 영상에서 소개 그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 연구를 계속 좀 자연어 처리 분야로 교수님이랑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국 유학 그리고 석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네트워크가 생길 수가 없고 이런 연구 역량 자체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역량도 생겼고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꽃뿌리라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가 그 전문성 거기서 배웠던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다 되어준 것 같아요.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강남에 있는 컴퓨터 학원인데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좀 전문성을 영국 그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로 인해서 제가 비전공자의 뭐 어떤 학위도 없었고 딱히 경험도 없었지만 그 영국 인공지능 석사를 통해서 좀 전문가로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커리어 목표는 저는 인공지능 연구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두 가지를 그래도 다 같이 병행을 하려고 좀 바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 외에도 그래도 제가 남는 시간에 제가 좀 배운 것들을 유튜브나 뭐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좀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긴 이제 질문에 긴 답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같은 질문 이제 안영호님께 드릴 건데요. 졸업 후 지금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이 취업 과정과 또 영국 유학이 지금 커리어에 준 영향, 또 앞으로 커리어 목표도 혹시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 아니죠. 2020년 8월에 이제 졸업 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이제 동료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요크 대학에서 강사하고 연대 유니스트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흐로닝원 대학교에서 이제 조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영국에서 아무래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대학 시스템을 잘 알게 됐고, 아무래도 유럽 학회들을 돌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만나고 인맥도 쌓이고 해서 정보 공유도 되고, 아무래도 어떤 대학은 익스펙테이션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영국에서 아무래도 그 양적 연구도 하지만 질적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그런 질적 연구에 대한 강점 그리고 아프리카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강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커리어 목표는 뭐 사실 심플하게 정교수 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웨비나를 듣고 있는 예비 석박사 유학생들 또 유학을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줄 한마디 이런 게 있다면 홍석주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영국 유학을 가기 전에 뭐 누가 영국 막 유학을 갔다 온 분이 막 옆에서 저를 알려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막막했고,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영국 유학을 가겠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때 와이프가 가자 해가지고 저희는 막 유학원도 바로 찾아가고 막 그 영어 IELTS 학원도 일단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어느새 하나하나씩 결국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션을 바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네, 하시면 그게 거의 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구체적인 액션이 여기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안영훈 님도 어떤 조언 한마디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고민만 하게 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행동으로.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엔 결혼식 후 바로 다음 날 영국을 갔거든요. 이게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 생각이 없으니까 목표만 바라보고 생각이 없으니까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또 가족이랑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히 아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이도 있고, 수입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혼여행을 영국으로 가신 건가요? 영국 갔다가 프랑스로 갔어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유럽에서 사는 그런 좋은 점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일단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이제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하나 먼저 들어온 게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연구에 임한 자세를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안영훈 님께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면 좀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어, 있었는지. 이거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석사를 할 때 제가 들은 말은 양적 연구는 퍼블리시하기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딱 결과만 보고. 하지만 영국에서 제가 배운 거는 이 연구의 목적과 어,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식론, 존재론 이런 철학들을 배우면서 내 연구에 가장 제일 잘 맞는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점들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한국과는 결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네. 그 유학 시 대학 학점이 중요한지 이제 대학 학점의 반영 비율 같은 게 혹시 경험상 어떠셨는지 그 홍석주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학점이 일단 저도 대학교 담당자는, 그러니까 그 입학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딱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학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학부 성적이. 이제 요건 보면은 뭐 2대1? 2대1인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더 높은 걸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수준을 조금, 네, 넘는 정도의 어떤 학점이었는데, 네. 합격이 되었고, 뭐, 제가 그때 지원했을 때는 무슨 설명이 있어요. 무슨 어떤 뭐, 수학적인 걸 배웠거나, 뭐, 어떤 과목을 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게 학교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인데도 학교마다 그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학점 외에도 다양한 거를 고려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안영훈 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과 영국 대학을 두 곳 다 경험하셨는데, 물론 학위 그 레벨은 달랐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미국 대학은 5년이고 영국 대학은 3년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과 마찬가지로 코스웍이 2년.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많죠. 영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영국 대학, 미국 대학의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미국 대학은 양적 연구 중심이고 영국 대학은 질적 연구. 요즘에는 양적 연구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통적으로는 질적 연구가 강하니까 영국 대학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두 곳을 다 경험해 보셔서 해주실 수 있던 답변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홍석준님 그러니까 안영호님은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익숙하셨을 것 같고, 홍석준님은 어떠셨나요? 영어가 원래 좀 익숙하셨는지, 공부하실 때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진 않으셨는지 이런 거 좀 공유 부탁드려요. 일단 그러니까 영어가 막 네이티브 수준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과 출신들은 어쨌든 영어 공부를 보통 열심히 하잖아요.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군대를 카투사를 갔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익숙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계속 영어 공부는 지금도 계속 하게 되네요. 영국을 갔다 왔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안영호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TA나 이제 다른 연구 활동을 통해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지. 저 같은 경우에 시간당 15파운드 정도 받았거든요. 생활비 충당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8시간 주당 또 8시간. 네, 이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생활비 충당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학회 참석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 학회가 많은데 이런 게 이제 네트워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추천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좀 경험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학회가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내 연구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논문을 쓸 수 있고 박사할 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 학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그 카페 세션이라고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세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계는 있지만 네트워킹을 아예 못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석주님께 저희가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비전공자로 석사를 바로 진학하셨는데, 중간 과정 없이 이제 진학을 바로 하시는데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네. 국내에서 스타트업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질문이 좀 길어가지고 석사 저는 중에 네, 이해를 했어요. 네, 네,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이제 비전공자인데 저희가 어떤 좀 지원을 할 때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 전공자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좀 그거를 돌파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스타트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그 경력은 쓰지도 못했어요. 일단 쓰지도 못했고 제가 쓸 수 있었던 거는 국비 지원 6개월 과정을 들었다라는 것과 그 과정을 해주신 선생님, 컴퓨터 학원 선생님한테 저는 레퍼런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꼭 레퍼런스로.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는 레퍼런스로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좀 땄어요. 그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랑 데이터 분석준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따서 제가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점을 좀 충분히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잘 적어서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좀 해왔고 여기에 들어오면 정말 하고자 하는 게 명확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름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딱 꽂혔던 말이 있는데요. 안 될 이유는 없다. 이게 진짜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도 인정이 될까?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안 될 이유는 없지 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커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채팅방에 저희 졸업생 이 두 분의 유튜브 링크도 있으니까요. 들어가시면 진짜 다양하게 절대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들어가서 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여기 채팅창에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로 웨비나를 빛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도 네. 지금 여기 노티스에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영국 유학 관련된 최신 정보 또 행사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주한영국문화원 스터디 UK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후원사인 에어프랑스 KLM에서는 영국 런던 외에도 많은 도시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국 유학 시에 가장 편한 노선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학생운임이 있어요. 학생운임을 이용하시면 수화물 2개를 무료로 추가하실 수 있고 항공권 무료 변경도 가능합니다. 에어프랑스 KLM 웹사이트에서 항공권 예약하실 때 승객 선택 옵션에서 학생을 선택하시면 되고 학생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4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7시부터 IELTS 토크가 또 시작됩니다. 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참석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